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 드릴 말씀은 50대의 느껴지는 책임감, 부담감, 이젠 본인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사연으로 이분이 한 3번 정도 컨택을 하셨는데, 이분의 그 사연을 오늘 전해드리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이신데요. 제가 본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모님이신데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메일 보내시고 그 전화번호까지 적으셔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 해서 전화번호를 주셨는데 이 가끔씩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전화번호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메일의 사연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빠지는 분들도 계신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모님께서 주신 사연이신데요. 이분은 50대 중반이십니다. 50대 중반이시고 남편분도 이제 같은 나이죠. 같은 나이인데 남편이 수술을 하셨어요. 최근에 심장 관련 수술을 하시고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시네요. 사실 B형 간염 보균자시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은 그 약이 신약들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B형 간염 보균자라면 간경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일단 간경화로 가버리면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분 다 직장을 잘 가지고 계시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이모님, 이분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애들도 이제 다 커서 뭐 대학을 곧 마칠 때가 다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남편은 수술을 했는데 남편은 수술 후에 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도 하시고 활동적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아주 이제 재미나게 수술 후에 인생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재밌게 취미 생활도 하시고 활동적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 거죠. 반면에 구독자 사연을 주신 이모님께서는 남편이 건강이 좀 문제가 있고 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 걱정이 미리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커지더라는 것을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지금 뭐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막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남편의 이제 건강이 걱정되다 보니까 이 책임감, 부담감,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 보살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강박관념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 자체가 되게 예민하고 성격이 좀 약하다고 하십니다. 성격이 좀 예민하신 분이죠. 예민하신 분들이 특히 어떤 이런 남편의 수술이라든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막 부담감이 막 생기게 되고 책임감도 막 생기게 되고 나 언제 어떡하지? 막 이런 강박관념도 막 생기게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에서 신경안정제 뭐 불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정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너무 가족들만 위해서 살아왔는 본인의 인생 이제 50대 중반 자 이제 본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3번에 걸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같이 사연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남편 건강도 걱정되고 이제는 50대 중반 되면 이제 건강이 조금씩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밀려오는 책임감, 부담감,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옥죄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나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이면 이제 갱년기시죠. 이 갱년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조를 띠게 되고, 얼굴이 뜨겁고, 몸에 막, 배에 막 불이 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남편분도, 여자분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분들도 다 갱년기가 있죠. 근데 남편분은 어떤 수술을 통해서, 아, 이 생활을 더 액티브하게 사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취미 활동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이분 구독자 사연을 주신 이모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애들도 대학 마칠 때면 다 컸잖아요. 다 컸고 뭐 이제 대학 마치고 각자 직장을 구하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보통 대학 들어가기까지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애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그 남편에게 혹은 그 아내에게 자식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죠. 결혼을 시키고 난 뒤에도 내 자식이다 하고 막 감싸고 돌면 서로서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 가정의 안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싹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편하고 이모님 이 두 분만 남으시는데, 이모님께서는 본인을 사랑하고 싶어도 본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본인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 본인을 지금까지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왜냐? 몇십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편을 보양하고 보살피고 애들 교육시키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50대 중반에 이제 나를 사랑하려고 딱 하니까, 이제 나를 돌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왜냐? 몇십 년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이 사연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50대, 특히 50대 중반, 50대 후반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애들은 다 컸고, 남편도 이제 뭐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노력했던 본인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떠나잖아요. 애들이 졸업하고 직장 구해서 다 이게 떠나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둥지가 이제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공허함.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나는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본인을 돌보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겠다 했을 때 맨날 가던 동네 칼국수집 가지 마시고 맛집을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정말 맛집을 몇 시간을 가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시는 거죠. 정말 유명한 칼국수집을. 동네에 맨날 가던 칼국수집이 아니라 조금 맛집을 한번 찾아 떠나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 먹고 싶다. 그럼 동네에 가까운데 맨날 먹던 그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중국집을 찾아가서 한번 먹어보는 거죠. 한정식도 마찬가지. 뭐 맨날 가던 데가 아니라 정말 유명한 곳을 한번 가서 한번 사 먹는 거죠. 먹는 것부터. 그 다음은 옷입니다. 옷. 이 옷은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몇십 년간 가족을 위해서 사셨으면 옷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략대략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옷부터 좀 바꾸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장에 보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들이 있습니다. 옷이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근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옷, 어떤 특별한 날 입으려고 모셔놓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을 입으세요. 그런 옷들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옷을 뭐 비싸지 않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들, 요즘은 옷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 옷은 상당히 이쁘고 저렴하고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입고 다니는데 너무 좀 옛날 스타일이다, 이런 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시고, 옷도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상당히 좋아하는 옷을 딱 입으면 벌써 이게 얼굴이 딱 펴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깨가 탁 올라가고 허리가 쫙 펴지게 되는 거죠. 자세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명품을 신으라, 옷을 명품을 입으라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신발은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 두고 무슨 특별한 일 있을 때 꺼내서 한두 번 신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신발을 당장 내일부터 신으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내일부터 입으세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고 두 번째 좋아하는 옷을 입고 계속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쓰시는 거죠.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면서 조금씩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 본인을 위해서, 본인을 돋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가는 곳, 취미 생활도 조금씩 늘게 되고. 자,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공간이 뭐냐? 공간? 집이 다 내 공간인데, 예, 집은 이제 같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족이 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그 집 뭐 방 3개 혹은 방 4개의 보통 집이라고 생각했을 때 방 3개면 애들 방 하나, 애들 방 둘, 그다음 안방 달랑 있잖아요. 만약 애가 한 명이다. 그러면 애 한 명 방, 그다음에 남편 서재방, 그리고 안방. 의외로 보면 주부들이 혹은 여성분들이 본인의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해봤자 화장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앉아있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뭐 부엌이 본인의 공간이, 부엌은 일하는 데잖아요. 밥하고 요리하고 일하는 데고. 식탁도 여러 사람이 앉아서 먹는 곳이잖아요. 가족들이 먹는 곳. 본인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공간이 없으시다면 정말 조그만 집이어서 도저히 공간이 없다. 그러시더라도 본인만의 책상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책상들 있잖아요. 조그만 책상들. 조그만 책상이라도 이거는 내 책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간도요. 이거는 내 공간. 그 공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고 졸업할 때가 다 되면 그 쓸데없이 그 책상 공간 콕 차지하고 있잖아요. 뭐 애들이 그 책상에서 공부합니까? 다 학교에서 하지. 뭐 기껏 해봤자 거기에서 가끔씩 잠깐 시간 보내는 그 공간에 책상만 자리 잡고 있을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런 공간을 애들한테 얘기해서 자, 너희 둘 이 책상은 여기에 쓰고 내가 이쪽 공간은 내가 쓰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크진 않아도 됩니다. 조그만 책상을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이 책상은 내 책상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부들이 본인의 책상, 참, 지금 주부들의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상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집에 본인의 책상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나만의 책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인의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일전에 동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책상이라고 딱 결정이 되면요. 그 책상에 애착이 생기게 되고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딱 생기는 거죠. 글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글 쓰기는 책 읽기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이렇게 쓱 쓰시다 보면요. 본인의 이게 그냥 글을 쓰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내가 날 사랑해야지 그러면 막막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은 뭔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손으로 펜을 들고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을 글로 쓰게 되면요. 생각들이 촥촥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글쓰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올릴 때도 물론 이제 PPT는 하나 만들어 놓죠. 근데 이 PPT에 관한 무슨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노트에 쭉 적습니다. 뭐 따박따박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 어떤 글로 쭉 쓰는 거죠.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생각의 정리들이 되면서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글쓰기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50대에 지금 책임감,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지금 이모님께서 갱년기도 되시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하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서 지금 약도 처방을 받고 계신데 본인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본인을 정말 돌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십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얼굴에 바르는 것,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 쓰세요. 명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고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쓰시라는 거. 과감하게 쓰세요. 과감하게 쓰시고 과감하게 입으시고 과감하게 신으시고 왜냐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역량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거의 본능적으로 아끼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조금 탈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만의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나만의 공간, 이건 나만의 책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왜냐? 몇십 년 동안 집에서 본인의 책상이 없었거든요. 내 화장대에 있었는데, 나 식탁에서 뭐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완전 오롯이 본인을 위한 책상, 공간이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편지를 써보고, 본인이 글을 쓰면서 본인의 내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나 자신은 앞으로 30년 남으셨잖아요. 100세 시대 나면 지금 45년 남으셨고, 85세라면 30년이 아직 남아 있으십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면서 즐겁고 해피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글을 쓰시면 생각이 훨씬 빨리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메일을 보내주신 이모님의 사연, 50대에 느껴지는 책임감, 부담감, 이제는 본인을 사랑해야 될 때이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